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일 오후 4시 유용한 부동산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가는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 황희진영입니다. 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다시 한 달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통상 설 연휴가 임박하면 겨울 비수기에다가 명절 분위기로 인해서 집값이 숨고르기 양상을 보이지만 올해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꺾이질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어디까지 올라가게 될지 부동산 시장 연휴를 전후로 해서 잘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방송에서는요, 광진구 중곡동과 그리고 강화도 토지 매물을 준비해왔습니다. 지금부터 눈 크게 뜨시고 집중해서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역시 방송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번호 02-6344-7559번 또는 문자번호 070-4455-0100번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궁금증들 많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역시 이슈 분석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많은 분들이 문의와 함께 궁금증들 함께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또 어떤 유익한 내용들 들고 오셨을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박사님 한번 소개 부탁드릴까요? 예, 제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오후 4시에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 나와서 이슈를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슈를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노력과 또 연구를 하는 결과가 나오고요. 제가 똑같은 이슈를 가지고 나간 적은 단 하루도 없습니다. 예. 저 또한 머리가 굉장히 아픕니다. 예. 공부를 많이 해야 되니까요. 예. 공부 안 하고요. 여러분들한테,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정말 좋겠습니다. 다른 패널들처럼 또는 다른 방송국에 있는 분들처럼. 그런데 이 공부 안 하면요, 부동산은요, 생물과 같아요. 생물과 같기 때문에 하루도 쉬면은 그 흐름을 우리가 감각이라고 하죠. 감각을 잊어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은요, 제가 일주일 동안 또는 밤새도록 공부한 것을 쉽게 잘 청취만 하시면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오늘은요, 2018년 부동산 시장 전망을 한번 해보는데, 서울의 아파트가 왜 자꾸 오르는지, 그 원인을 한번 10분 동안 짤막하게 키워드 위주로 핵심 포인트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걸 계속 길게 6시간 설명을 드리는데 6시간 설명을 드려봐야 잘 모릅니다. 알 수도 없고요. 자, 그렇다면 요약해서 6시간짜리 10분에 요약해서 발표할 수 있는 사람은요, 우주에 저밖에 없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2018년 부동산 시장 전망을 보면요, 서울 아파트 왜 계속 오르나? 오르는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자, 왜 오르냐면요, 바로 2017년 8월 2일 주택 안정화 발표를 정부가 발표했죠. 자, 정부가 안정화 발표를 했는데 이 안정화 발표를 한 이 지역에 한해서만 오르는 겁니다. 예, 정부가 가격을 떨어뜨리려고 했는데 오히려 정부가 발표한 이후부터 가격이 더 올라가고 있는 이 기현상이 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이유를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는요, 정부가 투기 지역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투기 과열 지역으로 또 얘기했고요. 세 번째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화면상으로 보면요, 적색 나오죠. 적색, 그 다음에 오렌지, 그 다음에 회색이죠. 자, 그런데 이 지역이 더 올라가고 있다. 왜 그러냐면요, 자, 투기 지역은요, 제가 좀 반대로 얘기하면요, 투자 1순위입니다. 투자 1순위. 투기 과열 지구는요, 투자 2순위고요. 조정 대상 지역은요, 투자 3순위다. 정부가 오히려 가르쳐 준 것 같아요. 자, 투기 지역을 왜 선포를 했냐? 왜 선포가 됐는지 시청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에 투기 지역으로 한 거 아닙니까? 거래량이 또 엄청나고요. 근데 그 투기 지역이 주로 어디냐? 한강을 끼고 있는 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강을 끼고 있는 구. 예. 한강을 끼고 있는 구는요, 특히 강남 포함되겠죠? 강동까지요. 자, 폭등을 했지 않습니까? 폭등을 했어요. 25평이요. 즉, 분양권이 18억입니다. 20억 넘어갑니다. 2019년도는요. 2019년도 입주를 하기 때문에요. 25평이 20억입니다. 예. 25평이 20억인데 40평은 얼마나 생각을 해보세요. 40평은요, 40, 50억 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평당 1억 나옵니다. 올해요. 보세요. 자, 그런데 그 옆에 성동구, 용산구, 마포구, 강서구까지 해서 또 폭등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정부가 투기 지역으로 선포를 해줬는데 이 지역은 오히려 국민들한테 투자하라고 가르쳐 준 거죠. 예, 전 국민들이 몰랐는데 이 지역을 아예 손쉽게 가르쳐 준 꼴이 됐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 지역만 더 찾으니까 더 가격은 가파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지역은 지금 상당하게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서민들은 감히 접근을 못하지 않습니까? 자, 접근을 못하니까 어떤 지역에 접근하느냐? 자, 이 노원구에 접근한다는 겁니다. 노원구. 갭투자. 네, 3억, 2천, 3천, 3억. 2천만 원이면요, 25평 아파트 사는 굉장히 저평가 받았죠. 따지면요. 갭투자라는 겁니다. 노원구는. 자, 서울의 이 강남 4구는 못 사니까 어떤 현상이, 또 용산도 못 사죠. 마포도 못 사죠. 그러니까 지방분들이 노원구의 집들을, 아파트를 또 대거 샀습니다. 2천만 원, 3천 원. 갭투자로요. 이 역시 올랐습니다. 자, 올랐고 또 거래량도 엄청 많았다. 자,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투기 지역입니다. 자, 그 다음에 투기 지역의 투자 1순위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투자 2순위 또 가르쳐 줬어요. 투기 과열지구. 그 외 지역, 서울의 25개구 중에 그 외 지역은 투자 2순위다라고 가르쳐 줬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거 발표 안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더 오르지 않습니까? 발표를 하는 말. 그냥 두리뭉실하게 25개 구 이렇게 얘기하고 말아야 되는데 딱딱 우리 주식으로 얘기하면 종목까지 찍어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투기지역 투자 2순위라고 딱 나온 겁니다. 아닙니까? 자, 이런 지역,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 아파트 계속 사다 보니까 이 지역도에 있는 아파트 재건축 또는 재개발 지역이 또 이렇게 뜨지 않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투자 3순위 지역 조정 대상 지역이네요. 자, 조정 대상 지역 어디다? 과천 포함해서 고양, 남양주, 하남, 성남, 광명, 동탄 2기까지 또 이 지역까지 더불어 또 뛰죠. 자, 거기에 과천, 예, 광명, 고양, 남양주, 하남, 성남보다 더 폭등하지 않습니까? 이 지역이요. 자, 과천이 또 굉장하게 재건축 단지가 많은데 이 지역이 또 폭등을 하고 있다. 자, 그 외의 지역은요. 그 외의 지역은 광명 괜찮습니다. 성남, 예, 이런 지역 투자해도 된다. 근데 제가 3지역 조정 대상 지역 중에 투자를 하면은 안 되는 공급이 많은 지역, 자, 고양, 남양주, 하남, 그 다음에 동탄 2기 공급이 많습니다. 이 지역은요,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지역은 벌써 역전세난이 들어왔기 때문에 향후 올해부터는요, 가격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규칙에서 공급이 많으면요. 자, 서울이 왜 이렇게 올랐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공급이 없어서 올랐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신 DTI와 신 LTV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또 정부가 8월 2일 대책을 딱 하면서 가르쳐 줬어요. 또 종목을 또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한치의 글자도 틀림없이 가르쳐 줬습니다. 어디에 투자하라고요? 재개발된 조합원 분양권 전매. 왜 이런 걸 왜 가르쳐 주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정부 발표 안 했으면 됐다니까요. 자,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몰랐던 사람도 알게끔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이게 돈이 된다는 것을 알은 거죠. 국민들이요. 그동안 몰랐던 사람들이 부지기수였거든요. 100%가 몰랐는데 이제 대다수 국민들이 재건축이 돈이 되는 걸 알았고 재개발이 돈 되는 게 알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역에 투자를 하는데 어디에? 서울 지역만 투자를 많이 한다는 거죠. 이게 돈이 된다고 정부가 8월 1일 정책에 얘기를 해준 겁니다. 차라리 앞으로 정부가 뭔 발표를 한다면요, 상세하고 디테일하게 할 필요는 없다. 왜? 러프하게 두리뭉실하게 해줘야 그런 쏠림 현상이라든가 이런 투자의 강풍이라든가 투기의 강풍이 불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정확하게 이미 8월 1일 대책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내가 투자를 한다면 시청자 여러분들은 돈을 벌 것이다 라고 제가 보여주고요. 자, 서울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수요와 공급이 깨졌다. 공급이 없기 때문에 향후 이런 가격 상승의 상승 곡선이 적어도 5년은 그냥 유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이런 지역에 투자를 하시는 게 지금은 정답이다. 그게 2018년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럼 어디로 갈 것이냐?
재개발 초과이익 환수제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2018년도는 바로 어떤 종목, 예, 주식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서도요. 자, 바로 이 지역의 재개발의 정답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들 다시 한번 꼭 확인해 보시고요. 저희 이어서 매물 살펴보는 시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전화상담번호 02-6344-7559번 또는 문자번호 070-4455-0100번 열어놓고 있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먼저 고지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매물 바로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는 광진구 중곡동 신축 아파트 매물입니다. 7호선과 5호선 중곡역에서 도보 7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대지 면적은 33제곱미터, 전용 면적은 58제곱미터로 2017년도 5월에 준공이 완료된 매물입니다. 방 3개, 거실 1개, 욕실 2개고요. 고급 주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 10층 중 10층과 복층에 해당하는 매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매물의 매매가는 3억 5천만 원이고요. 월세 시 임대 금액은 보증금 2억 원에 월 60만 원입니다. 이에 따른 투자액은 1억 5천만 원이 예상됩니다. 전세 시 임대 금액은 3억 원이고요. 실투자액은 5천만 원이 예상됩니다. 네, 오늘은 먼저 저희 광진구 중곡동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신축 아파트 매물이라서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이 매물은 투자 포인트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대표님. 네, 저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네. 지금 신축 아파트는 날개도 친 가격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자, 지금 착한 가격이 나왔는데요. 본 지역 7호선 중곡역에서요. 도보 7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또 5호선 군자역에서 도보 7분 거리에 있습니다. 이걸 역을 2개를 끼고 있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더블 역세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본 지역은요, 국립서울병원. 예전에는 국립종신병원이었죠. 국립서울병원의 인근에 있어요. 2016년 3월에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새롭게 탄생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종합병원이죠. 그리고 전농 답신리 뉴타운하고요. 또 전농 뉴타운, 이문 뉴타운의 이주 수요가 지금 급증하고 있어요. 주택가격이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제가 이주 수요가 나면 주택가격, 주변의 주택가격이 폭등한다고 말씀만 드렸지 않습니까? 이주할 데가 없기 때문에요. 자, 동부간선도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강남의 출퇴근이 굉장히 원활하고요. 강남까지 접근성, 차로 가면요 10분에서 15분밖에 안 걸리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시세 차익도 보면서 다양한 개발 호지도 집중이 돼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지역도 최근 들어서 많은 분들이 눈여겨보시던데요. 입지역권도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에 위치를 해 있을까요? 자, 제가 지도상을 하면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지도를 보시면요. 바로 본 지역 이 중곡역이 위치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보시면은 현재 이 동부간선도로가 있죠. 자, 동부간선도로가 있어서 성수대교로 또는 영동대교로 이렇게 가죠. 영동대교. 자,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강남 접근성이 그만큼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요. 우리가 신답, 답신리, 이문, 뉴타운이 있어요. 자, 구현 이문 뉴타운이고요. 자, 이 재개발이 된 이주 수요가 뉴타운은요. 14,000대가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주 수요 있고요. 또 본 지역은요. 재개발이 또 많아요. 여기 보면요. 면목, 중랑, 용마, 그다음에 여기 현재 군자 이 근처에 또 그 옆에 성수 전략정비고요. 다 지금 재정비 촉진지구로 선포됐어요. 이주를 해야 돼요. 이 주변에. 예. 이주 수요만 언뜻 봐도 한 20만 원 이주해야 됩니다.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아파트 가격 천정부지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하철 역세권 제가 5분 거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하철 또 지나가죠. 또 5호선 지나가죠. 7호선 지나가죠. 5호선 지나가죠. 더블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7분 거리입니다. 자, 역세권은요 10분 거리에 위치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분 이내는요 역세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서울의 중심지에 위치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호재가 있어야 가치가 뜰 텐데요. 이 중곡동을 중심으로는 어떤 개발거리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첫 번째는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이미 개관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럭셔리한
됐죠. 예전에는 좀 건물 상태가 좀 안 좋았는데 현대식으로 개관이 됐다 보시면 될까요? 그다음 전농, 답심리, 뉴타운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요. 자, 그러면 그 이주수요. 거기에 이문 뉴타운, 그다음에 또 어디? 예, 성수 전략장비구역, 한남 뉴타운. 예, 20만 명에서 30명이 이주를 갈 데가 없어요. 예, 이 주변에 아파트 가격 천정부지로 올라갑니다. 자, 이주 올스톱 시켜야 돼요. 재개발 재건축 올스톱 시키면 서울 집값 잡힙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 다음에 화양 변전소 또 개발했죠. 이 지역에. 그 다음에 청량리역 동목권 랜드마크 65층이 8개 탄생이 됩니다. 바로 여기 또한 이주수요가, 이주 끝났습니다. 이주수요가 급등하면서 이 주변에 중도권까지 상당하게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요. 자, 상봉터미널 또 개발합니다. 예, 상봉터미널 개발합니다. 여기도 이주 또 해야 되겠죠, 그러면요. 개발하기 때문에 초고층으로 청량리역처럼 거점 도시가 바로 상봉터미널이 본 조감도를 보시면 나올 거예요. 이 조감도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예, 국가가 만든 거예요. 국가가요. 자, 이렇게 탄생되면 이 주변에 이주수요 발생되면서 집가가 상승이 되겠죠. 그럼 중국도 바로 옆에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호재가 기다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신축 아파트 매물로 내부나 외부도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특징 가지고 있을까요? 예, 광진구 중곡동이요. 펜트하우스 아파트예요. 25평형 아파트고요. 자, 현재 서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아파트는요. 신축 아파트 중에 25평형입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예요. 굉장히 또 동부간선도로하고 또 바로 근접해 있기 때문에 뷰도 멋있어요. 예, 배산 임수에 위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신축 매물에다가 가격도 굉장히 착하게 나왔다고 하거든요. 한번 소개 부탁드릴까요? 예, 광진구 중곡동 신축 아파트고요. 펜트하우스입니다. 자, 3억 5천에 나왔고요. 월세는 보증금 2억에 월 6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보시면 되고요. 실투자금 1억 5천이고요. 전세는 3억입니다. 3억에서 3억 3천 정도 가능합니다. 저는 보수적이기 때문에 좀 3억으로 잡았다. 그러니까 실투자금 5천만 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매물도 만나보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두 번째는 인천시 강화도 교동도 토지 매물입니다. 강화군청에서 차량으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대지 면적은 680제곱미터입니다. 이 매물의 매매가는 1억 원입니다. 대출 금액은 5천만 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에 따른 투자액은 5천만 원이 예상됩니다. 네, 두 번째는 서울에서도 굉장히 가깝습니다. 경기도 인천시 강화도로 떠나볼 텐데요. 이쪽 그렇다면 입지 여건이 박사님이 한번 자세하게 짚어주실까요? 네, 입지는요. 제가 지도상으로 안 하겠습니다. 그냥 지도만 보여드리면요. 또 식상하지 않습니까? 그래픽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바로 서울에서 우리가 보면 차량으로 40분 거리에 위치했다 보시면 될까요? 자, 강화도는요. 강화도가 뭡니까? 섬도자 아닙니까? 강화도 자체도 섬이었어요. 그 옆에 주변에 섬들이 위성섬들이 있습니다. 바로 교동도라는 섬이 있고요. 또 성모도라는 섬이 있어요. 자, 교동도하고 성모도 지금 섬일까요? 강화도가 섬일까요? 육지일까요? 자, 배로 타고 가면 섬이라고 얘기했죠. 강화도를 섬이라는 사람 손들어 보십시오. 없죠. 예. 또 교동도가 섬이라고 손들어 보세요. 예, 섬도자는 맞습니다. 근데 여기 다리가 났어요. 차량으로 다닐 수 있어요. 예, 차 타고 섬을 간다. 예, 강화도처럼 강화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성모도도 지금 차량으로 갈 수 있습니다. 다 다리를 놨기 때문에. 자, 그렇게 위치했고요. 자, 강화군청에서 차량으로 5분 거리에 위치했어요. 굉장히 가깝죠? 예, 가깝고요. 이 지역은요, 청정지역이에요. 그리고 2014년 7월에 교동대교가 건설로 되면서 섬이 육지가 된 섬입니다. 바로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주변에 산과 바다, 그 다음에 저소지, 관광지가 있고요. 광활한 들판이 있습니다. 광활한 들판. 어마어마합니다. 성모보다 더 큽니다. 강화도로 따져보면 강화도의 한 반은 되지 않을까. 굉장히 큰 섬입니다. 근데 이 교동도를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요즘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문화산책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먹거리 여기서 참 잘 나옵니다. 볼거리도 많고 상당히 먹거리도 좋은 그런 위치. 청정지역이에요. 특히 여기 또 저수지에 빙어 낚시하러 또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런 위치에 있고요. 여기는 교동향교가 있어요. 또 연산군 유배지 어디로 가신지 아세요? 바로 이 교동도로 와 있습니다. 연산군 유배지가 있는데 그 교동서에서 연산군이 유배를 오면서 여기서 숨을 거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잘 또 갖춰져 있고요. 이거 관광지 가보서 보시면요. 자, 이 지역은요, 굉장히 손색이었고요. 논밭, 저수지, 그 다음에 밤나무가 많아요. 이 지역이요. 밤나무. 예, 상당히 아름다운 도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도 슬슬 가치를 올려줄 호재들 되속이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씩 한번 확인해 주시죠. 예, 서울하고 교동도 산업도로가 개통 예정인데 4월 달입니다. 그러면 지금 2월 달이니까 3월, 4월, 2개월 남았네요. 자, 2개월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강화도. 그럼 이상한 도로가 한번 생겼을 거예요. 강화대교를 딱 건너자마자 바로 우측에 있습니다. 그 산업도로가요. 그럼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게 직선화되어 있거든요. 언제 이게, 이런 얘기 좀, 농담을 하면 지도새도 모르게 이런 길을 뚫은 겁니다. 강화 근처가 뒤로 돌아서 가는 거거든요. 해안도로를 따라서요. 경치 굉장히 멋있습니다. 예. 괜히 강원도 가질 필요 없어요. 차량 많이 막힌. 여기 차량이 막히질 않습니다. 제가 다녀보면요. 자, 그렇고요. 강화도 904만 의료 도시도 조성할 예정에 있고요. 영종도 강화도 간 도로 건설이 계획돼 있어요.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만서도요. 제 3단계입니다. 지금 교동도 했죠. 성모도 2단계 했죠. 그 다음에 영종도하고 강화도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게 3단계입니다. 3단계 되면 이 지역 아마 사고 싶어도 못 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땅값이 그만큼 많이 올라가겠죠. 예, 교동대교 2014년 7월 또 개통이 됐고요. 강화도, 교동도, 성모도 또 연육교 이미 끝났고요. 경제 강화 구역으로 자유구역으로 선포가 됐고요. 그다음에 영종도, 강화도 간 도로 건설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지금 현 정부 때요,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 때 이 교동도가 제2의 개성공단으로 또 선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현재 남북의 하해 무드가 되면 제2의 개성공단이 안 되는 법이 없죠. 그렇게 선포가 된다면 이 지역 살려야 살 수가 없겠죠. 땅값이 폭등하니까요. 자, 그런 미래를 보고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주목해야 되는 투자 핵심 포인트도 정리해 주신다고 합니다. 하나씩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으니까요. 제가 축약해서 시간 관계상. 자, 수도권 근접해 있는 근린생활시설 건축 가능하고요. 또 전원 펜션도 가능합니다. 자, 서울 교동도 산업도로 건설 중에 있기 때문에 4월 달에 개통이 되면 30분 만에 갈 수 있고요. 본 지역은요, 경기도 인근의 작은 제주도로 보시면 잘 안 막혀요. 도로가. 예, 산업. 그리고 본 지역은 농지 취득 자기 증명이 필요 없습니다. 대지기 때문에요. 상수도 하수도 시설 갖춰져 있고요. 정남향의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펜션 부지도 손색이 없다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가서 그 땅을 보니까 3층 정도 건물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층은 뭐다? 편의점 주고요. 2층은 커피숍 하고요. 3층은 본인이 거주하셔도 되고요. 또는 2층은 식당을 하셔도 돼요. 이 주변에 식당이 없어요. 예. 식당을 하셔도 손색이 없다. 예, 교동하면 또 유명한 짬뽕 있잖아요. 교동 짬뽕. 그 특화 사업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위치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도로, 이 지역을 지나가야 교동을 볼 수 있습니다. 순환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차량이 이 도로를 지나가야 돼요. 그 땅을 밟고 지나가야 돼요. 예, 그런 위치에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매물 주변 소개 자랑 한 번 더 해주세요. 네, 어마어마하죠. 예, 본 지역 광활한 대지가 있습니다. 아마 겨울에 가보세요. 눈 쌓인 시베리아 벌판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냥 끝없는 평야가 펼쳐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교동도 화계산 정산에 본 화계산이 있습니다. 산, 저수지, 민물 있죠. 바다 있죠. 산 있죠. 예, 삼수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삼수, 배산, 임수고요. 자, 또 교동도 향교 유명합니다. 여기에. 또 여기 황금들판 783만 평이에요. 783만 평. 예, 여기 쌀 굉장히 유명합니다. 예, 무슨 쌀이라고 제가 말씀 못 드립니다. 일본식 발음입니다. 제가 일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요. 자, 여기 쌀 굉장히 유명합니다. 쌀 한번 맛보신 분이요. 절대 이거 다른 쌀로 못 먹습니다. 제가 여쭤보니까요. 바로 그렇고요. 화계사가 있고 교동 읍성도 있고 또 고구 낚시터, 그다음에 난정 저수지도 있는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갖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끝으로 가격에 대한 분석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획관리 지역의 대지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위치는 광화군청 차량 5분이고요. 대지 약 680제곱미터고요. 매매 금액은 1억입니다. 평당 49만 원. 대지가요. 자, 이 현재 80만 원입니다. 자, 싸죠. 자, 대출 금액은 5천 정도 가능합니다. 실투자금은 5천만 원입니다. 네, 오늘도 두 개 매물 확인해 보셨고요. 이번 주에도 역시 수요일과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에 무료 세미나 예정돼 있습니다. 예, 서울 지역의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02-6344-7559번으로 예약 전화 주신 후에 많은 팁들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오늘 만나본 매물들 화면을 통해서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매물은 광진구 중곡동 신축 아파트 매물이었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매물은 인천시 강화도 교동도 토지 매물이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수사는 여기까지고요. 전화와 문자 상담 방송 후에도 열어놓고 있으니까 많은 연락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